여기 봐. 저당권이란, 수험생 여러분. 은행이, 갑은행이 을에게 1억을 대여해주고, 채권액을 1억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 즉, 원금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채권을 그냥 저당권이라고 하고,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1억을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 나중에 1억을 빌려주고, 얼마 받을지를 모르니까 한 넉넉하게 최고의 계산 2억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이라고 해요. 처음 오신 분들. 저당권에는 애초부터 원금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저당권. 원금은 안 정해놓고 일단 최고액만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원금을 정하면 일반 저당권이 되는 경우를 근저당이라고 해요. 물어본다. 근저당은 원금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언제 정해져? 원금이 언제 정해지냐고, 근저당권은.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가버리자. 페이지 81페이지를 한번 가봐. 요약지 81페이지 갔더니 맨 위에 근저당 나오나? 제목이 맨 위에 근저당이라고 쓰여 있잖아. 여러분들은 근저당 보면 이렇게 써봐, 빨리. 근저당 밑에다가 원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써버려. 원금이 정해졌어, 정해지지 않았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초심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야. 원금이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불러? 저당권. 원금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럼 근저당. 그럼 원금이 언제 정해지겠지, 근저당은. 응?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여기 봐. 일단 근저당권은 이렇게 최고액을 기재해, 최고액. 근저당권은 원금을 기재한다, 최고액을 기재한다. 최고액을 기재해. 그러면 이제 최고액을 기재하면 이런 거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그러면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기재해 놓고, 나중에 원금이 정해지겠어, 안 정해지겠어? 그럼 원금이 정해지면 그때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원금이 정해지면. 그럼 원금이 정해지는 시기 있을 거 아니야? 원금이 정해지는 시기. 그래서 근저당권은 여기서 꼭 물어보니까, 만약 여기서 안 물어보더라도 일반 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상처, 대포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근저당권의 특징이, 처음 오시는 분들 요거 외워, 이거. 그럼 몇 번으로 내려오냐면 6번이야, 6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나오잖아. 그걸 하나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한 문제가 50%씩 나오는데 그거 나와서 틀려버리면 합격을 못 오게 돼 있어. 그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아무리 잘 맞아도 65점 맞아. 민법을. 왜? 이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고 한다면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가 나와서 틀려봐. 그러면 머리를 가만두면 안 돼. 그 머리를. 만약에 모의고사에서도 꼭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에서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 보고는 던져버리고 거기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도 안 해. 참 웃기지. 그래서 이건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나올 가능성은 50%씩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50%라고 하는 것만 20개만 외워놓으면 합격한다니까. 이거 꼭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밑에 결산기 도래 나오지? 그러니까 결산기를 정해놨을 때는 결산기가 도래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봐. 도중에 더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 야 우리 그만두자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 설정계약을 해지라고 불러. 외워본다. 해지.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신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납부 시에 납자, 지금 81페이지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파자,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에 개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다가 이거 외워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라. 근저당권은 언제 저당권으로 변하느냐? 원금이 정해지느냐 시기가 결산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고, 결산기를 정해놨더라도 거래할 의사가 없어. 그러면 야 우리 해지하자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버려. 경매 신청. 그리고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납부 시,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개시되어서 그럼 이런 것들이 물어보는데 우리 주로 물어보는 게 뭐만 물어보냐면 여기 파산은 채무자의 파산이요 근저당권자의 파산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파산을 바꿔서 여기 봐라 또 뭘 물어보냐면 근저당권자의 사망을 물어봐. 그러니까 없는 걸 막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막 없는 걸 집어넣거든. 아따 그럼 그것도 있었는가? thương 아이고 사망 제일 큰일이지. 사망 그러면 제일 큰일이요. 그래 당연히 원금이 정해지겠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이 채무자가 죽으면 다 끝났지. 채무자가 사망하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가 죽었어도 상속인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 상속인. 그래서 도해신납 파괴. 사망은 없어.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신청과 납부예요. 이게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면 신청시, 전세권자가 신청하면 납부시 제3자가 신청했으니까 두 개만 외우면 돼. 그래서 자 외워본다. 신신, 안납.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외워줄게. 여기 오늘 외울 것. 뭐 해도 안 들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써놓고 보자고 폼이라도 나게. 그래서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 참 한번 외워본다. 도해신납 파괴. 그러면 여기서 근저당권은 한번 읽어보면 여기 보자. 자 여기 한번 봐. 여기는 357조의 저당권이야 근저당권이야? 근저당권은 그냥 뿌리 최고액만 기재해놓고 나중에 문제는 다음 문제로 보류시켜놨어.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은 여기다가 앞에는 근자 써놓고 뒤에는 저자 썼잖아. 그러니까 근저당권도 저당권이요. 저당권은 담보할 뭐만 정하고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이나 이거 봐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의 내용 확정이고 채무의 다른 동전의 양면 이것은 채무자가 있으면 채권 아니야. 그래서 채권의 확정이 이렇게 같은 얘기야. 채무 확정 시기나 채권 확정 시기나 같아. 원본 채무, 원금 채무 이렇게 채권.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와 장래에 미루어 두었다 그 말이야. 장래에 미루어 두고 계약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이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근저당권 등기를 해놓고 여기에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여기서 채권을 양도해도 여기서 채무가 소멸되어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왜? 거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돈을 다 갚을 수도 있고 막 더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려고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요즘에 1억을 빌려 쓰고 주택을 담보로 잡히면 아마 최고액 1억 5천 이렇게 기재되었을 거라고. 1억 5천. 그래서 자 근저당권은 또 다시 정리해. 또 뭘 배우냐면 자 외워본다. 상처 대포. 지금 양도 공부하잖아.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고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보통의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원금이 정해지기 전에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 따라간다고 안 따라간다고? 응? 안 따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썼잖아 거기. 그러면 또 눈이 그러니까 좀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저상권은 양도할 수 있어. 지금 근데 근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저당권은 주요 종이요. 주가 가면 바늘이 가면 실도 가는 것과 똑같아. 근저당권도 종된 권리니까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논리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안 따라간다 그 말이야. 저당권의 근저당의 특징이 연결이 좀 돼야 돼. 알아들었나?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지기 전에는 그냥 거래를 계속해야 되므로
원금이 정해지기 전에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 넘겨달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 안 따라간다 그 말이야. 이 말. 이해했냐고. 그 말이 요 얘기야. 그 말이 이 경우 원금이 정해질 때까지 채무가 없어지거나 소멸 또는 채무 이전, 이 채무 이전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요, 이게.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양도되었어도 저당권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해 갔나? 왜 앞으로 거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뭔 별것 물어보냐? 아유, 어려워 죽겠다고. 별것 물어봐? 밥만 먹으면 다시 한번 상처 대포. 허름난 먹을 갖고 하는데 다시 저당권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저당권도 처분할 수 있어. 근데 근저당권만 팔아? 채권과 함께 팔아? 종된 권리니까. 그러면 채권이 팔리면 저당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주가 팔리면 저당권도 따라가야지. 그런 생각까지 왔나? 이제 공부 못한 사람들 얼굴 안 볼 거예요. 내년에 또 오라고. 이 정도 해줬으면 강의 잘하는 강의요. 다시 근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지기 전에 채무가 넘어갔다. 그 말은 법조문에서는 채무가 넘어갔다고 하면 채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냐면 지금 계속 거래를 하다가 근저당권자 최고액을 얼마로 기재했냐면 10억으로 기재했는데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여기서 1억이 생겼대. 1억이. 요걸 병에게 받아가라고 했다는 거야. 병에게. 확정되기 전에. 그럼 병은 1억을 받아가라고 했으니까 저당권도 넘겨주시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확정되기 전에 여기서 최고액은 1억인데 확정되기 전에 1억이 요 시점에 생겨서 근저당권자 갑이 병에게 1억 받아가거라 했어도 병은 돈만 받아가야 돼. 저당권도 넘겨달라고 해야 돼. 돈만 받아가야지 저당권도 넘겨달라고 하면 잘못되었다 그 말이야. 이 말이. 이해 갔냐고. 그러나 보통의 저당권이 되어서 여기서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넘겨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는 된다 그 말이야.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보통의 저당권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 밥만 먹으면 아주 할 것도 없어. 사실은 밥만 먹으면 다시 양도 침해 그것만 공부하거든. 밥만 먹으면. 근데 그것을 빨리 못 잡으면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다. 81페이지를 한번 봐. 요약제 81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성립하고 확정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 성립과 확정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그 부분이 떠는 거라고. 번호가 2번이 근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2번의 양각 2번을 봐. 2번의 양각 2번 채권 양도 보이지? 여기 맨날 무슨 양도 배우니까 여기서 봐. 이 시점에서 채권이 넘어갔어도 근저당권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거 한번 읽어봐. 이 양고리 2번. 양가리 2번은 채권 양도 해놓고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가 생기지? 그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외우더라고. 근데 봐서 사실은 외울 것도 없거든. 아따 이거 양도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구나 공부하는 거잖아.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채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는 안 넘어간단 말이야.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걸 이유로 근저당권이 넘어갈 수는 없어. 알아들었나? 그것이 가장 보통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다 하시면 돼. 자, 어디 한번 읽어보자. 저기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은 아니 그것도 하지 말고 다 같이 근저당권의 내용 시작. 그럼 여기다 근자가 붙었으면 원금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아직? 언제 정해지겠어? 도액신납하기 시 이제 이래 외워야지. 다시 한번 채무의 확정 어디 보자. 모르면
여기 있잖아. 최고액만을 쳐가 채무의 확정 나오잖아, 여기. 채무의 확정 시기가 6개 있잖아. 그 6개가 시작. 그렇게 외워놔, 이렇게. 근저당권은 여러분들, 자, 81페이지가 아니라 77페이지 가서 위에서 양가로 6번을 한번 본다. 양가로 6번. 맨 위에서 양가로 6번 시작. 다시 시작. 77페이지에 페이지나 잘 펴라. 수험생 여러분. 페이지 77페이지 오셨나? 그 양가로 7번 읽어봐. 시작. 여기는 등기 목적, 여기는 저당권 설정이라고 쓰고, 여기는 근저당권은 등기 목적이 저자 써, 근자 하나 더 붙여. 요 얘기야, 이거. 근자 하나 써라. 그런 얘기야. 별거 없어. 그리고 여기는 보통의 저당권은 저자만 쓰고, 근저당권은 여기다 근자 하나 더 붙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 얘기가 근자라는 거 쓰라. 그 얘기가 근저당이란 취지를 기재한다. 그런 얘기야, 등기부에. 알아들었나? 따라서 근저당권을 이렇게 써놓으면 원금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언제 정해진다고? 그럼 정해지기 전에, 원금이 정해지기 전에 채권 양도하면 근저당권도 따라가. 갈 수가 없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근저당권이 갈 수가 없다고.